정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먼저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보 리터러시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 선택, 평가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이며,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기억하면 이래요.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를 제대로 다루는 힘이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를 제대로 다루고 만들어 소통하는 힘. 그런데 이 둘이 왜 중요한지 하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 단체 채팅방이 발칵 뒤집혔어요. 누군가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긴급 다음 주부터 학생 스마트폰 전면 금지 확정. 교육부 발표래. 부모님들한테도 전달하세요. 그 밑에는 그럴듯한 뉴스 화면 캡처까지 붙어 있었어요.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진짜야? 헐, 다음 주부터 폰 못 가져오는 거야? 한 학생은 확인도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전달했어요. 10분도 지나지 않아 다른 반 단체 채팅방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말했어요. 잠깐만, 이거 진짜 교육부가 발표한 거 맞아? 바로 여기서 정보 리터러시가 시작됩니다. 정보가 눈앞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확히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부가 정말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봐야 할까요?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는 SNS 게시물보다 공식적인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학생은 관련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하나의 자료만 보고 끝내지 않고 작성자가 누군지,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 근거는 뭔지, 다른 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비교해요. 즉, 학생은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그 정보가 믿을 만한지 평가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보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정보 리터러시는 단순히 검색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 선택하고 그 정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서 배운 빅6 스킬즈가 바로 이런 정보 리터러시를 세계적으로 길러주기 위한 정보 기반 활동과 연결돼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학생이 확인해 보니 처음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뉴스 화면은 실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진짜 뉴스 화면처럼 보이도록 이미지를 편집해서 만든 것이었죠. 학생이 말해요. 와, 진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그러자 다른 학생이 묻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AI로 사진도 만들고 목소리도 만들잖아. 그러면 영상까지 있으면 진짜라고 믿어야 해?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제 학생은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SNS 게시물, 유튜브 영상, AI가 만든 이미지,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도 영상과 카드 뉴스를 만들어 다시 세상에 내보내죠. 따라서 정보를 찾고 평가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자신도 새로운 디지털 정보를 만들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즉, 정보 리터러시가 정보를 제대로 다루는 능력이라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과 매체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며 생산하고 소통하는 능력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다음날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서 말합니다. 어제 단체 채팅방에 스마트폰 금지 뉴스가 돌았죠. 오늘 수업에서 진짜인지 확인해 봅시다.
학생들이 막 웃었어요. 어떤 학생은 말합니다. 선생님, 그거 가짜래요. 그런데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고 끝내지 않습니다. 좋아. 그런데 왜 가짜라고 판단했어? 학생들이 직접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자료를 찾아봅니다. 공식 자료도 찾아보고 관련 기사나 원래 게시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교합니다. 한 학생이 말해요. 이 게시물에는 출처가 없어요. 다른 학생이 발견해요. 여기 날짜도 이상한데요? 다른 학생은 또 원본 자료와 비교해요. 원래 기사 제목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은 지금 디지털 기기의 기능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효과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검색창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처럼 디지털 기술의 사용 방법 자체를 가르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상황에서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ICT 활용에서도 특정 기술의 기능 자체보다 목표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여기서 한 번 더 학생들을 괴롭혀요. 서로 다른 게시물 3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정부 기관이 올린 자료고, 두 번째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이고, 세 번째는 출처가 적혀있지 않은 짧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물어요. 조회수가 가장 높은 자료가 가장 믿을 만한 자료일까요? 학생들이 멈칫합니다. 조회수가 많다고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공식 자료라고 무조건 맞다고 할 수도 있나? 이제 학생들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근거를 사용했을까? 다른 자료와 비교하면 어떤가? 특정 입장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통해 정보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사실이다 에서 벗어나 근거를 확인하고 다른 정보와 비교한 뒤 판단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러자 교사가 마지막 과제를 또 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이런 가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우리 30초짜리 쇼폼 영상을 만들어 학교 SNS에 올려볼까요? 학생들이 신나게 영상을 만들어요. AI 이미지도 사용하고 배경음악도 넣고 친구 모습도 촬영하죠. 그런데 한 학생이 친구 얼굴이 나온 영상을 그대로 올리려고 해요.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올려? 또 다른 학생은 인터넷에서 찾은 음악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교사가 물어요. 그 음악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학생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가짜 정보를 판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도 디지털 정보의 생산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정보를 만들고 공유할 때도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을 존중하고 자신이 만든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디지털 교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디지털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소통하게 하되 그 과정에서 책임 있고 윤리적인 디지털 활용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됩니다. 여기까지 전체를 다시 잡아볼게요. 정보 리터러시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 선택, 평가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이며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아까 학생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떠올려 보면 돼요. 단체 채팅방에 수상한 뉴스가 올라왔죠? 진짜야? 필요한 정보를 찾고 선택하고 평가해요. 정보 리터러시죠. 그런데 그 정보가 SNS, 영상, AI 이미지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만들어지고 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이해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활용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그리고 수업에서는 교사가 답을 알려주지 않고 학생이 실제 가짜 정보를 직접 검증했어요. 실제적 문제 해결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 출처와 근거를 비교합니다. 비판적 정보 평가 활동이에요.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쇼폼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직접 쇼폼을 만들면서 개인정보와 저작권까지 고민했죠. 디지털 정보의 생산, 소통과 책임 있는 활용, 이렇게 세 가지 교육 방안이 하나의 수업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마지막 시험장 인출. 자, 정보 리터러시는 필요한 정보를 찾아 선택, 평가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능력이며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단톡방에 가짜 뉴스가 올라왔다 이 장면 하나를 떠올리면 좋겠죠. 정보 리터러시는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 탐색, 선택, 정보의 적절성, 신뢰성 평가하고 정보 활용, 문제 해결.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 매체 활용, 디지털 정보의 비판적 이해 활용, 정보 생산, 소통. 그리고 효과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안은 가짜 뉴스가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봐 하면서 실제적 문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고요. 누가 만들었어? 근거는 다른 자료와 비교했니? 다양한 디지털 정보의 출처, 근거, 신뢰성을 비교 평가하는 비판적 정보 탐구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네가 쇼폼을 만들어봐. 그리고 친구 얼굴과 음악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생산 소통하게 하면서 개인정보 저작권 등 책임 있는 디지털 활용을 지도합니다. 자, 첫째, 교육방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방안 첫째. 실제적 문제 상황을 제시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 해결하는 활동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떤 그 디지털 정보를 학생들에게 방금 전에 제시를 했죠, 활동을.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그 정보의 출처, 근거, 신뢰 등을 비교 평가하여 비판적인 정보 탐구 활동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너희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평가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너희가 직접 제작해봐 하고 직접 생산하고 소통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와 저작권 등 책임 있는 디지털 활용을 지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는 문제를 제시하고 정보를 탐색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생산 소통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을 교육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이 장면만 남기면 됩니다. 가짜 뉴스가 떴네? 찾아보고 의심하고 검증하고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공유해보자. 탐색 활용, 비판적 평가, 생산 소통. 이 흐름에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전부 복원할 수 있습니다.